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조선시대 누옥골이라는 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허나 제 아무리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비들이 사는 마을일지라도 사랑은 싹 트는 법이지요. 아이고 뭔 놈의 힘이 이리 좋다니? 이러다가는 숨 넘어가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좋다고 난리를 쳐놓고는 뭘 그리 뒷말이 많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 날 새겠어. 영팔이는 내일 일 안 해? 우리 어여쁜 향매를 죽여놓기 전에는 어림도 없지. 어머, 이 사람 좀 봐. 한밤의 누옥골, 좁디 좁은 초가집에서 두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백정 영팔이와 노비 향매였지요. 다시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남사스러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껏 일을 끝마친 영팔이와 향매는 나란히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서늘한 밤바람 덕에 상쾌했습니다. 어이구, 이제 정말로 더는 안 돼. 그래, 결국 오늘도 이 영팔이가 향매 낭자를 별나라에 보내버렸구만. 별나라만 갔는가? 저기 지옥 구경도 했다가 극락 구경도 하였어. 그래, 우리 향매는 역시 선녀였구나. 옥황상제 나으리는 별한 거 없더냐? 영팔이 보고 힘 좀 작작 쓰라고 하더이다. 영팔이와 향매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백정 영팔이는 향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향매를 위해서라면 절벽에서도 기꺼이 뛰어내릴 수 있었지요. 이는 향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둘의 꿈은 돈을 모아 주막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소박한 꿈일 수 있겠지만 천민인 영팔이와 향매에게는 더 없이 크고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향매야, 잠깐만 여기 있어봐. 더는 못한다니까 그러네. 거기가 얼얼해서 더 했다가는 망가져야.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얌전히 누워있어. 영팔이는 그러면서 구석에서 무언가를 뒤적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목함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 댕기를 꺼내었습니다. 영팔이는 비단 댕기를 누워있는 향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비단댕기란다. 비단댕기라고? 이 귀한 것을 어디서 났어? 너 설마 훔친 거야? 어허, 나는 고기 써는 백정이지 남의 물건 훔치는 좀도둑이 아니야. 그럼 이런 걸 어디서 얻었는데? 어머니 유품이야. 소중히 간직하여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지. 향매는 몸을 일으켜서 영팔이가 준 비단 댕기를 받았습니다. 매끄러운 비단 댕기는 손끝에 닿기만 해도 부드러웠고 붉은색이 곱게 빛나 마치 저녁 노을을 머금은 듯했습니다. 향매는 조심스레 댕기를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곱다. 이렇게 귀한 걸 내게 주어도 되겠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너야, 향매야. 네가 이 댕기를 매면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향매는 댕기를 꼭 쥐고 있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우리가 함께 주막을 열자. 그러면 너는 따뜻한 술을 따르고 나는 고기를 썰고 그러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야. 그건 마치 부부처럼 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되자, 향매야. 향매는 한동안 말없이 영팔을 바라보다가 결국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아니겠어? 당연하지. 향매는 영팔이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장난스럽게 눈웃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빙글 돌려 새하얀 등을 보였습니다. 하얀 등으로 흑단목같이 새카맣고 매끄러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머리를 묶어줘. 영팔이는 향매의 머리카락을 손질하여 솜씨 좋게 비단 댕기를 묶었습니다. 이에 향매는 활짝 웃으며 영팔이에게 안겼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영팔이와 향매는 서로의 마음을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날 밤 영팔이와 향매는 서로의 미래를 그리며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향매가 고관대작 송대감댁에 여종으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향매는 결혼 자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헌데 영팔이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송대감댁에는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팔아,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돌려보내준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돈도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거야. 헌데 송대감댁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던데. 소문은 소문이지. 송대감님이 계시는데 설마 나쁜 일이 벌어지겠어? 송대감님은 인품이 좋고 인심도 넉넉하시대. 그러니 나 같은 솔건오비도 주기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해주잖아. 보통 양반댁에서 일하는 솔건오비들은 혹여 도망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허나 송대감은 아무리 노비일지라도 부모 형제가 그리울진데 억지로 묶어두면 오히려 해가 된다 하여 한 번씩 집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도 영팔이는 어쩐지 불안했지만 향매의 결심이 확고했기에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향매는 송대감댁으로 떠났고 영팔이는 향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허나 며칠이 지나도 영팔의 마음은 어쩐지 개운치 않았습니다. 향매가 자신만만하게 떠나긴 했지만 송대감댁 같은 큰 양반가에서 과연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한 의심을 품고 혼자 속을 끓여봐야 별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날도 영팔이는 푸죽간에서 일하며 향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영팔이네 푸죽간을 찾던 손님인 칠뜨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뭐여, 요즘에는 향매가 안 보이네? 니들 싸웠어? 싸우긴 뭘 싸워? 향매는 일하러 송대감댁에 갔어. 뭐여, 향매가 송대감댁 여종으로 갔다고라. 아이고 마, 몸성이 돌아오면 다행이겠네.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 송대감 외아들 충계도령이라고 있거든. 헌데 성질이 아주 포악하대. 특히 여자를 무지하게 밝힌다고 하더만. 그래서 얼굴이 반반한 여종들을 데려가는데 거기서 무사히 돌아오는 종이 손에 꼽는다는디. 그 말이 사실이요? 거참 내가 쓰잘데기 없이 헛소리나 하겄소. 거외, 저번에 수청기도 간다 해서 사람들이 잡아뜯어 말렸거든. 근데 품삯을 솔찬히 짭짤하게 줘서 결국 가불었제. 영팔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인 영팔이가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과 백정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걸요. 영팔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매일 밤 향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향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며 기다렸지만 무려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건 필히 향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해.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당장 가봐야겠다. 영팔이는 향매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무작정 송대감댁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야 했지만 영팔이는 한숨도 쉬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둑할 때쯤 되어서야 송대감댁에 도착하였지요. 허나 송대감댁의 대문 앞에는 무사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추레한 복장의 영팔이가 다가가자 무사들은 험상궂게 인상을 쓰며 영팔이를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 늦은 시간에 알짱대느냐? 죄송합니다요, 무사나으리. 그래도 저는 꼭 들어가 봐야겠습니다요. 이놈이 어디서 뭘 잘못 처먹고 왔나?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무사는 그러면서
영파리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헌데 영파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무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두 팔로 영파리를 밀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나무를 미는 것 같았지요. 이깟 천민놈 하나에게 낑낑대는가? 옆에서 훈수나 두지 말고 이놈 좀 어떻게 해보게. 이런 놈은 매가 약이지. 그러자 같이 있던 다른 무사가 영파리의 뺨을 냅다 후려갈기는 겁니다. 영파리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영파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예 열이 뻗친 무사들은 몽둥이까지 꺼내어서 가만히 서 있는 영파리를 사정없이 후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진 매질에도 영파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무사들을 노려볼 뿐이었지요. 이놈 눈깔 보게. 우리가 아주 우스운가 보지? 오냐 이것도 버티나 보자. 결국 모멸감으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무사는 허리춤에 찬 칼을 스르릉 뽑았습니다. 순간 영파리는 분노로 잠시 머릿속이 새카맣게 물들었습니다. 평생 칼로 고기를 썰어온 영파리는 눈앞에 이 허세로 가득 찬 무사들을 모조리 도륙내버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랬다가는 송대감댁 안에 있는 향매의 소식을 알 수도 없을 테고 향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파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흙바닥에 쳐박고 절을 하였지요. 무사님들, 제 무례를 용서하소서. 제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옵니다. 그저 여기서 일하고 있는 향매라는 여종의 소식이 궁금하여 그렇습니다. 향매가 잘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이 천한 백정놈은 여기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영파리의 간곡한 요청에 칼을 뽑았던 무사들은 그제야 실실거리며 웃었습니다. 향매, 여종. 아, 그 향매라는 계집종 말이더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한 게냐? 이보게. 동네 똥개들도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하지 않던가. 아무리 보아도 이 똥개놈이 향매라는 것과 붙어먹는 사이 같네. 이거 아주 가관일세. 그래도 감히 백정 주제에 양반댁 계집종을 넘보다니 간덩이가 부었구나. 아이고 이놈 보게. 아주 땅에 머리를 박고 애원하는 꼬라지가 하도 딱해서 눈물이 다 나겠네. 무사들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영파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지만 소나귀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손끝이 흙을 움켜쥐고 이가 갈릴 정도로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달려들어 놈들의 목을 모조리 따버리고 싶은 충동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향매가 안에 있었습니다. 영파리가 여기서 난동이라도 피운다면 그 화는 향매에게 미칠지도 몰랐습니다. 영팔은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우리 도련님께서 아주 예뻐해 주시고 계시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게다. 그러니 썩 꺼지거라. 으휴, 밤에 재수가 없으려나. 어디서 거렁뱅이 같은 놈이 와서 땀 빼게 만드네. 간만에 힘 좀 썼더니만 목이 다 마르네. 가세나 가서 술이나 한잔하세. 무사들은 땅에 머리를 박은 영파리의 머리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송대감댁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영파리는 머리를 처박은 채 한참을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지금 당장이라도 송대감댁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동시에 영파리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멍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향매의 소식을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송대감댁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 가사를 걸친 노승은 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영파리를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어찌하여 이 밤중에 여기서 이러고 있소? 영팔이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일하는 향매라는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옵니다. 향매라, 혹시 하얀 얼굴에 계란처럼 동그스름하고 이쁘장한 처자가 아니오? 맞습니다, 스님. 혹시 향매를 아십니까? 노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영팔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아이라면 무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향매는 무척 착하고 성실하여 송대감 어르신이 특히 많이 신경 써주고 있소. 따라서 시주님이 걱정하는 그런 험한 일을 겪을 일은 없을 거요. 영팔이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스님?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내 듣기로는 요 근래 제사로 바빴더이다. 이번 추석이 되면 향매도 고향에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했소.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잘 기다려 보게. 영팔이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헌데 무례를 무릅쓰고 부탁드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향매를 좀 챙겨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백정이라 감히 송대감댁에 다가갈 수도 없으니 스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봐주신다면. 해강선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능히 어찌할 수는 없지만 가끔 볼 기회가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소.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조남을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이 몸은 속세의 이름을 버린 지 오래이요. 다만 사문들이 내게 해강이라 부르니 시주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시면 될 것이요. 감사합니다, 해강 스님. 해강이라 밝힌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영팔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밤중에 모진 고초를 다하셔서 내 마음이 좋지 않소. 땡중이라 몇 푼은 없지만 여기 이 돈으로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오. 아닙니다요, 스님. 벌써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천것은 길바닥에서 대충 밤을 보내면 됩니다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그러지 말고 어서 챙기시오. 해강 스님은 그러면서 영팔이의 손에 엽전 몇 푼을 강제로 쥐어주었습니다. 이에 감격한 영팔이는 두 눈을 글썽이며 꾸벅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강 스님은 떠나고 영팔이는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추석이 다가올수록 영팔이는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팔이는 푸죽간 일에 전념하며 불안감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저편에서 날카로운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팔이는 순간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급히 그 소리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또 죽었어. 또 사람이 죽었어. 이놈의 송대감댁은 무슨 저주라도 받았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간 영팔이는 들것 위에 실려온 시신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불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설마 향매냐? 아니요, 향매는 아니요. 다른 아이여라, 수청이요. 그제야 영팔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곁에 있던 노파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충계도령이다. 그놈이 또 저지른 게야. 그럴 리가. 송대감이 계시는데 그놈이 어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이고, 영팔아 아니요. 송대감 나으리는 저번 달에 타계하셨어. 그 말이 참말이오? 그렇다네. 송대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충계도령 그놈 자식이 완전 고삐가 풀렸어. 그래서 요새 종들이 아주 죽어나가고 있다네. 영팔이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충계도령의 유일한 억제기였던 송대감이 죽었다니. 보게 죽은 수청이의 얼굴. 불에 지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가? 충계도령 이 미친 작자가 재미로 불에 달궈진 쇠로 지진 걸세. 그 순간 영팔은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불끈 쥔 채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영팔은 묵직한 도축칼 두 자루를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가 그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영팔아, 제발 미친 짓 하지 마라. 향매는 추석에 온다 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네가 가서 사단을 내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되겠느냐? 누옥골 사람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영팔이를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칼을 빼앗으려 했고 누군가는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향매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제발 이 마을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다오. 영팔이는 차마 마을 사람들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알겠소. 결국 영팔이는 칼을 내려놓고 다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되었습니다. 영팔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직 향매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허나 어째서 불길한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걸까요? 향매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을로 들어온 것은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순간 영팔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비단 댕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팔이가 약혼 선물로 준 향매의 댕기였습니다. 이게 뭐냐? 보자기를 전해준 사내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팔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향매는 목을 맸다네. 그 순간 영팔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뭐라고? 향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네. 영팔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쥔 댕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팔이는 탁자에 식칼을 내려 찍었습니다. 그 순간 큼지막한 탁자가 반으로 쪼개져서 무너졌지요. 영팔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체 왜? 누옥골 사람들은 모두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며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팔은 지금 진실을 듣기 전까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모두 도륙을 내버리겠다. 분노한 영팔이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누옥골 사람들은 벌벌 떨며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결국 한 사내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입을 열었습니다. 충계도령이요. 충계도령이 향매를 강제로 욕보였다네. 향매는 그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맨 거라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영팔이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손목에 들고 있던 붉은 댕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댕기를 손목에 질끈 감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한 채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막는 놈들은 모두 두 쪽 날 각오하시오. 영팔이의 살기등등한 경고에 누옥골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영팔이는 그렇게 식칼 두 자루만 챙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떠난 영팔이는 두 자루의 식칼을 허리에 찬 채
밤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밤의 산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영팔이는 거의 달리다시피 하여 산을 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영팔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충계의 머리통을 반으로 쪼개는 것뿐이었죠. 영팔이는 단 한 번도 멈춰 서지 않고 밤새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송대감댁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영팔이는 먼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릴 생각이었지요. 방에 들어간 영팔이는 숫돌로 식칼 2자루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막 안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영팔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휴, 오늘 밤도 또 난리겠구만. 충계도령 말이지? 그 망나니 놈이 또 기생을 불렀다던데? 기생뿐인가? 매번 술판을 벌이다가 결국 여종을 방으로 끌고 가서 온갖 몹쓸 짓을 한다더군. 오늘도 그럴 모양이야. 한심한 놈. 대감나으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조심하는 척이라도 했지. 이제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으니. 영팔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두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이었습니다. 거사를 치르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영팔이는 허리에 도축할 2자루를 단단히 메었습니다. 밤이 되자 송대감댁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둥둥둥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충계의 거친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영팔이었습니다. 영팔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을 넘어 안뜰로 내려섰습니다. 송대감댁을 지키는 무사놈들도 충계와 울려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망나니, 양아치 주인의 부하들다웠지요. 집안은 이미 술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경비들이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영팔은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팔이는 조용히 불씨를 던졌습니다. 붉은 불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기름이 묻은 천에 불이 닿자 순식간에 송대감댁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삽시간에 기둥을 타고 번져 온 집안을 삼키듯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불이다! 불이 났다!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도 하인들도 무사들도 혼비백산하여 불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영팔이었습니다. 영팔이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두 눈이 희번뜩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성난 목소리로 충계를 찾았지요. 이놈 충계야,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얌전히 목을 내밀거라. 이 미친놈이 불을 질렀다. 모시, 저 더러운 산것 잡놈 자식을 죽여라. 송대감댁이 불길에 휩싸이자 호위무사들은 비틀거리며 칼을 뽑았습니다. 허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의 앞에는 2자루의 도축칼을 든 백정 영팔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 감히 대감댁에 불을 질러. 썩 꺼지지 못할까? 내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영팔이를 알아본 2 호위무사가 으름장을 내놓았습니다. 욕하고 침을 뱉어도 꼼짝도 못했던 영팔이가 아직 우스웠던 것이지요. 허나 향매를 잃은 영팔이는 이미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한 무사가 외치려던 순간 영팔의 식칼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어설프게 칼을 겨누던 무사의 한쪽 팔이 툭 떨어졌습니다. 무사는 새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무사들은 눈앞에 이 백정사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푸주가는 닭소 돼지 가리지 않지. 오늘은 어디 한번 사람 고기를 썰어보자꾸나. 이놈! 무사는 겁에 질려 검을 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에 영팔이가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무사는 어설프게 검을 치켜들었으나 영팔이의 묵직한 공격에 그만 검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린 검을 다시 잡을 사이에 영팔이의 식칼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검을 주우려던 무사는 그대로 목을 떨구고 말았지요. 이놈들아, 저 산 것을 당장 죽이지 않고 뭐 하느냐? 충계의 비명 같은 외침에 살아남은 무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칼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영팔은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날뛰며 적들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3명. 피가 튀었고 칼날이 살을 가르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죽은 무사들이 바닥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악귀 같은 영팔이의 공격을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였지요. 기어코 살아있는 나머지 무사들은 영팔이의 모습에 겁을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좋은 날 다 갔구나. 충계도령 알아서 잘 버텨보셔. 걸음아 나 살려라. 나머지 떨거지들은 결국 검을 집어던지고 꽁문이 빠지게 줄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영팔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충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놈아, 이보게, 진정하게. 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 주겠네. 말만 해보게. 재산은 많으니,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다 주겠네. 그래? 그 말이 참말이렸다? 영팔이의 대답에 충계는 신락 같은 희망을 보며 비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놈 같은 잡것이라면 분명 원하는 바가 있지 않나? 뭐든 말해보게. 그러면 향매라는 여종을 내 앞에 데려오너라. 뭐시? 향매? 향매라는 여는 누구란 말이냐? 충계는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그러자 영팔이가 허탈한 듯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식칼을 들었지요. 아직도 감이 오지 않는가 보구나. 향매는 바로 내 놈이 더럽힌 그리고 죽게 만든 여인이야. 그리고 향매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그게 무슨? 충계는 두 눈을 크게 뜨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설마 그 계집? 충계는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영팔이는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내 놈이 향매를 욕보이고 절망하게 만들었지. 그건 실수였다. 그래, 실수였어. 충계는 살기 위해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영팔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내 여인이 목을 맸지. 한 번만 용서해주게. 내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르게 살겠네. 내가 잘못했네. 그 계집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손대지 않았을 거야. 내 정말 몰랐다네. 제발 목숨만은. 이제 반성하느냐? 그렇고 말고 내 마음 깊이 반성하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네. 충계는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더 열정적으로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허나 영팔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지요. 지옥에 가서 평생 반성하도록 하게. 영팔이의 식칼이 허공을 가르며 번뜩였습니다. 충계의 몸이 단칼에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영팔이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돼지를 도축할 때와 같았지요. 충계는 그야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는 끝났습니다. 허나 영팔이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허무하기만 하였지요. 영팔이는 식칼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송대감댁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영팔이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팔이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향매가 묻혔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향매는 마을의 뒷산에 있는 돌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저 초라한 돌무덤. 어둠 속에서 영팔이는 향매의 무덤 앞에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목에 감겨 있는 붉은 댕기를 천천히 풀어 무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영팔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두 손을 땅에 짚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어디선가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팔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석장을 든 해강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향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영팔이는 향매를 보자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여쁜 저 콧망울, 땡그랗고 귀여운 두 눈. 갸름한 턱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향매였습니다. 향매야, 너 향매 아니냐? 영팔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팔이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영팔아, 영팔이는 넋이 나간 얼굴로 향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강선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습니다. 향매 시주님은 충계도령에게 희롱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소. 헌데 죽기 직전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목이 완전히 졸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기절한 향매를 내가 발견하여 데리고 있었소. 저의 불찰이요, 용서해 주시오 시주님. 영팔이는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향매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달라니요, 스님. 스님께서 향매를 돌봐주셨지 않습니까? 송대감 나으리가 그리 갑작스레 타계하실 줄 몰랐다오. 예정보다 더 빨리 향매 시주님을 봤어야 했는데 내 용무가 있어 그러지 못했다오. 아니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강선사는 영팔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살생은 나쁜 것이나 충계시주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나도 컸소. 영팔시주가 아니었어도 화를 면치 못하였겠지. 허나 시주님, 이제 살생과 분노를 멈추시고 부디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소. 영팔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향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공양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해강선사는 영팔이의 대답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팔이와 향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깊은 어둠을 지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후 송대감댁에서 벌어진 사건은 마을을 넘어 온 고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타버린 저택, 처참하게 목이 떨어진 망나니 양반, 그리고 수십 명의 무사들이 단숨에 도륙당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허나 관아에서는 이 사건을 깊이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충계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나도 악독했기 때문입니다. 여종을 강제로 희롱하고 급기야 머슴과 시종들을 못살게 굴며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자가 잔혹한 최후를 맞았으니 차마 나서서 수사를 하려는 관리는 없었습니다. 고을의 사또는 사건을 대충 정리하며 하늘이 노하여 충계가 천벌을 받았다라고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영팔이와 향매는 먼 고을로 떠났습니다. 누옥골도, 송대감댁도 그들과는 이제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로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조용한 마을에 정착하여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영팔이와 향매의 주막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심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팔이는 손님들에게 넉넉하고 맛 좋은 고기를 썰어내었고, 향매는 정성스럽게 따뜻한 국밥과 맛 좋은 술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집 술은 참 기가 막히게 좋구먼. 고기도 연하고 맛이 끝내주네. 주모가 정겹고 주인장은 든든하니 참 좋은 곳이야. 그렇게 두 사람의 주막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밤이 되면 영팔과 향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따뜻한 방 안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향매야, 네가 살아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영팔아, 나도 그래. 너 없이는 못 살아. 영팔이와 향매는 지독히 사랑하면서 아껴주고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점차 아물어갔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영팔과 향매는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